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정보공개 청구, 어떤 정보를 공개 청구하느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생겼다는 게 저는 참 이 행정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뭐 이제 누가 나를 고소했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을 받았을 때 이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이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떠한 고소건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즉 이제 원고죠. 고소를 하는 사람이 고소장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그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정보 공개를 하는 게 우선이지 뭐 이제 경찰서 출사하고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등장하는 게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겠죠.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곳에서 뭐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원문 정보도 검색할 수 있고 아주 사실은 옛날보다는 이 엄청나게 도약된 거죠. 정보의 그 질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뭐냐. 자주 정보공개 청구하는 정보에 한해서 조금 더 간소화되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시면 CCTV 영상, 고소장 등을 이제 간편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9월 27일부터 이제 이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들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보실 동영상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CCTV 되게 많죠. 엄청 많은데 최근에 그 제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분쟁이 날 소지를 줄여줬죠. 이제 명확히 보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언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CCTV 영상 청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빨리빨리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제 어떤 절차가 간소화됐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표준화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던 분이 다쳤어요. 근데 왜 다쳤느냐? 이 시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CCTV 영상을 이제 그 공공기관에 청구를 하죠. 자, 그런데 CCTV 영상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정보공개 청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CCTV 영상 열람 청구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공공기관 CCTV 영상에 한해서 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구서 작성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써.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정확히 뭘 원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이제 인터넷 청구가 뭐 간소화되고 이제 간편화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전화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어플이나 인터넷도 다 되지만 이런 게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나 혹은 대면 업무에 대한 뭔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행정 업무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비스를 받는 측면도 조금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업무가 너무 어려집니다. 즉 편리해질 건 편리해져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담당자랑 통화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배경이 궁금하시진 않으실 텐데 잠깐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즉 고소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정보를 총 10종으로 이제 정할 건데 그 중에 4종에 한해서 지금 9월 27일부터 먼저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10개 유형은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이 4개만 먼저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하고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소장이나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좋다. 근데 이제 그 간소화 서비스가 뭐냐를 지금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에 한한 정보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율이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뭐 이제 CCTV 영상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작성 예시를 아예 다 달아놓고 이것만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청구한 자료를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CCTV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CCTV 영상이 필요하다 이 시간까지 이제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안 알려주면은 그 내용만 보고 뭐 담당자가 이 CCTV 영상 업무 처리만 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 이제 보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빠른 정보 공개 청구를 원하시면 여기에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검색하시거나 정보공개 포털을 검색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죠. 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세요. 이게 비회원도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회원도 로그인을 해서 청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서 청구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청구 신청이 나옵니다. 원래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뭐 클릭하거나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CCTV 영상이나 구독장은 내가 어떤 건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건이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가 아니라 접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메뉴가 여기 뜹니다. 이 생활문제 해결 정보 선택이라고 최상단에 떠요. 자, 여기서 생활문제 해결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CCTV 영상이나 고소장을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일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빨리 하려면 생활문제 해결 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정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4개가 나옵니다. 지금 4개가 나오는데 화면에서는 이게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CCTV나 고소장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소장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뭐 뜨죠? 뭐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고소장이고 이제 제목은 이제 뭐뭐 건에 대한 뭐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려보면은 여기 확인했습니다를 클릭하셔야지 밑에 여기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 지금은 작성이 안 되죠.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고 제발 꼼꼼히 보시고 확인했습니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시를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청구인 인적사항 뭐 김길동 이렇게 쓰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라는 걸 확인할 자료를 여기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분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계, 뭐 대리인 신분증 등등. 근데 본인일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내용은 이제 요런 데를 보시면 돼요. 증명자료에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짜증나실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이제 서비스가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체크를 하면 여기서 강북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나중에 청구 기간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간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이 자동 추천이 뜹니다. 자동 추천. 그런데 자동 추천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확인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형사라든지 담당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CCTV 영상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CCTV 영상 공공기관 거 같은 경우에는 다 번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그 관할 구역이면 대부분 거의 그 시군구청 그 관할 소속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청구를 진행을 하면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일 이내에 이제 정보 공개 결정 여부를 알려주고 이제 결과물을 줍니다. 뭐 이메일로 달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그겁니다. 뭐 가서 열람하셔도 되긴 합니다. 직접 열람이 있기 때문에 되죠, 되기는. 어쨌든 간에 CCTV나 이제 고소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점을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뭐 이에 대해서 실제로 하신 분도 있으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CCTV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CCTV 영상이나 고소장을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플러스 어떻게 간소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고 나중에 혹시 써먹으신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